안녕하세요. 꼼지꼼지 바이솔입니다. 오늘은 제가 의령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내일부터 경남 의령에 홍의장군 축제거든요. 그 축제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행사 중에서 야생화 전시회가 있어서 오늘이 하루 전날이긴 하지만 가보았답니다. 마침 차에다가 여러 가지 화분들을 싣고 내리고 일부는 또 배치를 하고 하는 과정이어서 제가 부분적으로 담아왔답니다. 저도 야생화를 하고 바이솔도 하지만 저렇게 분재처럼 심으면 너무 물을 자주 줘야 돼서 저는 솔직히 여행도 좋아하고 출장도 다니고 그래서 매일 물을 줄 수 없는 상황인지라 저렇게 얕은 분이나 작은 분에 심는 것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요즘 추세가 야생화에 바이솔, 이끼 이런 것들을 함께 많이 심고 해서 저도 이거 좋은 우수한 작품들을 보고 배울까 하여 다녀왔어요. 야생화에 대해서 제가 논하긴 그렇고요. 화면으로 보시고 야생화나 바이솔 이런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전시 중이라 정해진 자리에 놓인 것도 아니었고요. 막 전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혹시 부족함이 있더라도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은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행사하거든요. 구경 한번 가보세요. 볼거리도 많고 여러가지 수박 같은 거 그런 농산물 판매도 있고요. 행사가 많더라고요. 야생화 전시는 그 의병 전시관 그 앞에서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행사가 의령읍을 중심으로 하니까 거기가 가까워요. 그래서 오시면 여러가지 행사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야생화 작품을 보면서 어렸을 때 산에 가서 보았던 그런 식물들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키우고 있는 그런 식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식물들을 보면서 제가 저 작품에 대해서 뭐라고 할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작품은 보시고 제가 그동안 10년 넘게 화단을 가꾸면서 심고서 후회했던 그런 식물들 한번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심어서 후회하고 지금도 제거 중인 그런 식물들 중심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제가 제비꽃 심고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보통 길가에 돌틈 사이나 이럴 때 보라색 제비꽃이 피어 있으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잡초도 꽃으로 보면 꽃이다 라고 생각되어서 제비꽃을 집에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비꽃은 꽃이 안 피어도 씨가 맺혀요. 봄에는 꽃이 피고 씨가 맺히지만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꽃은 안 피어도 씨가 맺힙니다. 그 씨가 자잘한 정말 채송화 씨하고 비슷해요. 그런 씨가 톡톡 터지면서 번져 나가서 저희 집은 바닥에 화산석을 깔아놨는데 그 틈새에 얼마나 번지는지 지금 10년 됐거든요. 아직도 화단에 제비꽃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비꽃 하지 않습니다. 제비꽃은 호미를 깊게 넣어서 파내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손으로 뽑아서는 잘 안 뽑히고 뜯기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살아있어서 또 번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비꽃 심어서 제일 후회했고, 또 하나는 그 산청에 동의보감촌 거기에 구경 갔다가 질경이를 이렇게 야생화로 키우고 있어서 참 예뻐서 제가 질경이를 키웠었거든요. 질경이 또한 진짜 질경이는 질겨요. 그 화산석 사이에 퍼져가지고 번져 있는데 그 질긴 것을 캐내느라고 제가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생화에
질경이를 키우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질경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제거하기 겨우겨우 제거했는데 아직도 한두 촉씩 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제가 힘들었던 거는 어성초입니다. 어성초가 만지면 생선 비린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그 탈모에도 좋고 하다고 이제 어떤 제가 아는 그 선배 직장인 분께서 어성초를 주셨어요. 네, 그걸 심었는데 지금 딱 10년 넘게 됐는데 아직도 여기저기서 나고 있습니다. 어성초도 뿌리를 통해서 번식을 해가는데 뽑으면 정말 안 뽑혀요. 뜯기지. 그런데 그걸 뜯을 때마다 손에 비린내가 나서 저는 정말 어성초 심고 많이 후회했어요. 그런데 어성초가 이파리를 보면 또 상당히 이파리도 예쁘고 하얀 꽃도 피고 그래서 그 모습만 보고 반해서 심으시는 분 계실까봐 말씀드려 봅니다. 어성초 제거 정말 안됩니다. 저 아직도 못했습니다.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제가 심어서 조금 후회했던 게 초명국이 있어요. 초명국은 참 꽃도 예쁘고 그렇잖아요. 보라색 꽃 피는 그 꽃잎 4장짜리 보라색 그 흔둥이 초명국, 그게 바람에 한들한들 하면 참 예뻐요. 근데 초명국은 그 꽃마다 씨가 민들레 씨처럼 날리는 그 씨가 열리는데 정말 순식간에 번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다 나는데 초명국도 잘 뽑히지 않아요. 그래서 초명국 퇴출 진짜 저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번식도 잘하고요. 꽃은 참 예쁜데 안 나야 될 곳에 나니까 초명국 퇴출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옥상 화단에 처음에 심었다가 아직도 옥상 화단에 초명국 나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뽑아서 다른 데로 옮겼는데 이 씨앗이 날아다니면서 발화를 너무 잘해서 초명국도 상당히 이 기피하는 식물이 되었답니다. 또 어느 해인가는 제가 코끼리 마늘 씨를 심었어요. 코끼리 마늘은 그 주화라고 할까요? 그 새끼 마늘 종자를 사서 심는데 그게 잘 안 까져요. 너무 작고 이 맨질맨질해서 안 까져서 겨우겨우 까서 몇 개 심고 일부는 제가 그냥 썩어버리라고 밭에다 던져놨더니 그게 한 해 지나서 첫 해에는 이제 그 흙 안에서 썩었나봐요. 껍질이 썩으니까 그 다음에 그게 발화가 돼서 온 하단에 코끼리 마늘이 있어요. 제가 어느 해는 다 파서 언니네한테 다 줘버렸어요. 언니는 그때 당시에 넓은 밭이 있었고 저는 그때는 넓은 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은 것이 지금 제가 화단을 만들어서 아직도 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저는 코끼리 마늘 퇴출시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크니까요. 꼭 알리움처럼 좀 알리움보단 작지만 그렇게 분홍색 꽃도 이렇게 공처럼 둥글게 피고 또 제가 코끼리 마늘을 이제 더 이상 퇴출시키지 않는 이유는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코끼리 마늘 이파리를 바깥에서부터 잘랐다가 그거 잘게 쫑쫑 썰어서 양념장을 한다든지 또는 국에 넣는다든지 그런 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코끼리 마늘 자체는 마늘이 쓴맛이 많이 나고 해서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는데 그렇게 마늘을 이용하지 않고 마늘 이파리를 반찬할 때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한때는 코끼리 마늘 많이 심어서 다 퇴출시켰어요. 그 다음에 아직도 10년째 퇴출 안 되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가 분홍 납달맞이입니다. 너무 번식 잘합니다. 뿌리로. 제가 끓는 물을 끓여서 붓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뿐이더라고요. 또 순식간에 번져요. 분홍 납달맞이 다른 식물과 곁들여서 심는 것은 저는 진짜 반대입니다. 정말 황폐한 곳에 버려둔 언덕백이라든지 그런 데는 분홍 납달맞이 심으면 뭐 꽃도 이쁘고
번식을 너무 잘하고 그리고 딱 잡고 있으니까요. 무너지지 않아서 좋은데 일반 가정에서 텃밭 가해라든지 화단에 다른 작물과 함께 심는 거는 저는 비추입니다. 그 다음에 고사리류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엄마 산소 주변에 어떤 분이 그 밭을 사서 거기에 고사리를 심었더라고요. 근데 몇 년 안 돼서 그 온 산소에 다 고사리가 퍼져 있어요. 고사리는 포자로 번식하잖아요. 저희 하단에도 고사리가 한두 촉이 있어요. 왜냐면 여기 주변에 산이라서 날아와서 고사리류가 납니다. 볼 때마다 뽑아도 그게 정말 고사리류도 번식 잘해요. 그래서 심으실 때 이 집 주변에는 고사리밥 만드는 분 있으면 매우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사리도 퇴출이 잘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또 초창기에 집 마당 안에다가 정원수도 되면서 열매도 먹을 수 있게 그 버찌 있죠. 물 많은 버찌. 그 앵두가 있고 버찌가 있어요. 그 버찌는 앵두보다는 알이 굵고 물도 많고 맛있어요. 어떤 분 댁에 그 버찌나무 밑에 작은 모종들이 많이 나 있어서 그걸 사다 심었는데, 와, 버찌가 그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크기도 벚나무처럼 커요. 그래서 퇴출시키는데 참 애를 먹었답니다. 그냥 앵두나무 있잖아요. 우리가 우물가에 심는 그 앵두나무는 10년을 키워도 20년을 키워도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관리가 되는데 이 버찌는 앵두보다 좀 더 크고 조금 더 맛있는 버찌는 그냥 벚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퇴출시켰습니다. 9번째로 제가 퇴출시킨 것이 꽃범의 꼬리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 하단에 꽃범의 꼬리가 한 100개는 더 촉이 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꽃범의 꼬리는 퇴출시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호미로 파면 뿌리채 뽑힙니다. 물론 땅속 뿌리는 있어요. 남아 있지만 뿌리채 뽑혀줍니다. 그래서 마음 먹으면 퇴출이 시킬 수 있는데 그러나 꽃범의 꼬리도 너무 번식 잘해요. 정말 너무. 그래서 꽃범의 꼬리 혹시 심으실 분들은 화분에 가두어서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홍으로 꽃피니까 꽃도 이쁘고 새촉도 이쁘고 그래서 충분히 키울만 합니다. 그러나 넓은 정원에 다른 작물들하고 같이 심어 놓으면 이 꽃범의 꼬리 번식에 못 당하더라고요. 저는 퇴출시키다가 지금은 빈트에 조금 빈 곳에 남겨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칩니다. 치고 뽑고 그렇게 해야 현상 유지가 되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퇴출시킨 것이 제주 애기 등심붓꽃을 제가 샀었어요. 그런데 그 제주 애기 등심붓꽃이 정말 꽃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작아요. 그러면서 씨가 떨어져서 화산석 사이에 너무 많이 나요. 너무 많이. 그런데 정작 꽃은 너무 작아서 잘 눈에도 띄지도 않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제가 이거 제주 애기 등심붓꽃 사서 후회했답니다. 그냥 등심붓꽃은 꽃이 상당히 크죠, 그죠? 한 50원짜리 동전만 그렇게 그보다 더 큰 것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이쁘고 또 색감도 이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애기 등심붓꽃은 이파리도 되게 가는데 성장을 해서 이렇게 번식을 하는 것은 정말 많이 번식하고요. 근데 꽃을 볼 게 없어요. 꽃이 너무 작아가지고 피었나 안 피었나 구분도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작아서 제주 애기 등심붓꽃 사서 심고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꽃을 사다 보면 오랫동안 두고 봐도 정말 질리지 않고, 그리고 더 많이 폈으면 싶은 그런 꽃도 있고요. 와, 내가 저걸 왜 샀지? 미쳤지? 그런 생각이 드는 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원을 가꾸는 입장에서 꽃이라서 다 예쁘지는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생화 전시회를 보면서 다 정말 제주도 능하시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각자 개성있게 고상하게 멋지게 잘 키워서 잘 가꾸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야생화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거 보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서 보러 간답니다. 여기 의령의 야생화 전시회는 오늘 제가 갔을 때 광양 지역에서도 왔고요, 울산 지역에도 왔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같이 와서 연합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이 꽤 볼만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 내어서 꼭 구경 가보세요. 경남 의령에서 하는 홍의장군 축제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합니다. 꼭 구경 가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꼼지꼼지 바이솔입니다.